안녕하세요. 시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술생입니다. 밤 10시에 누웠는데 시계가 11시, 12시를 가리키고 결국 자정을 넘도록 스마트폰만 뒤적이고 계신가요?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그 끔찍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다음날 아침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얕은 잠에 취한 듯 멍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잠을 못 잘까? 또 좋다는 약, 좋다는 베개 다 써봤는데 왜 소용이 없을까?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밤 잠들기 직전 우리 스스로 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얼마 전 60대에 성공한 CEO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셨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다고 하셨죠.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침대, 수백만 원짜리 기능성 베개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먹어도 3시간이면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침실 환경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 일시간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그분이 성공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1시간, 이 시간을 수면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잠들기 1시간 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면의 첫 최악의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듣기만 하십시오. 이 듣는 오디오북이 끝날 때쯤 우리는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순서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약한 5위부터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1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침대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실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두시면 돈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 잠들기 1시간 전에 무엇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보고 공감하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형광등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술생님, 집이 밝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밝아야 합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잠이 들고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수만 년간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딱 한 가지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바로 빛, 그 중에서도 백색광입니다. 여러분 거실 천장에 달린 하얗고 밝은 형광등 LED 등이 바로 백색광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밤 10시에 우리가 그 밝은 백색광 아래에 노출되면 우리 뇌는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이네? 멜라토닌 분비 중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얼마 전 들은 70대 이영숙 어머님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잘 주무셨는데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불면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드님이 효도한답시고 집안 전체를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최신 LED 등으로 교체했더군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 최고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거실의 밝은 형광등을 끄고 침실이나 거실 구석에 주황색, 간접 조명 스탠드 하나만 켜는 것입니다. 백색광이 아니라 주황색 조명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간 밤에 봐왔던 빛이 무엇이죠? 바로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은 붉고 주황색입니다. 우리 뇌는 주황색 빛을 이제 밤이구나,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빛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뇌는 수면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되기 시작할 겁니다. 5위가 이 정도입니다. 4위부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 4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잠이 잘 온다고 오해하고 계신 행동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4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스생님, 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잠이 솔솔 오지 않소?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김철수 아버님도 매일 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셨죠. 혈액순환에 좋다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불면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부체온, 즉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떨어질 때 잠이 듭니다.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떨어질 때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올랐던 심부체온이 밤이 되어 서서히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면서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부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몸이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한낮에 운동을 한 것처럼 심장이 뛰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뇌는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피로는 풀릴지 몰라도 뇌는 잠들 준비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해결책 최고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온도를 바꾸면 됩니다. 바로 잠들기 90분 전 1시간 반 전에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끝내는 것입니다. 왜 하필 90분일까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끝내면 우리 몸은 올라갔던 체온을 다시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죠. 그리고 정확히 90분 뒤 심부 체온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즉 샤워 직후에 자는 것이 아니라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침대에 눕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만약 90분 전에 샤워할 시간을 놓쳤다면 차라리 미지근한 물로 종용만 10분 하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오히려 심부 체온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은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옵니다.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 3위. 5위와 4위가 신체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면 3위는 신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켜지는 교감신경 긴장 스위치과 밤에 쉴 때 켜지는 부교감신경 휴식 스위치입니다. 잠은 당연히 휴식 스위치가 켜져야 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40대 팍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낮에 너무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밤 10시에 집에 와서 30분간 격렬하게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불면증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격렬한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 팔굽혀펴기, 고강도 홈트레이닝은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강제로 켜버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몸은 완벽한 전투 태세 혹은 도망 태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내일 할 일을 계획합니다. 아, 내일 아침엔 은행 가야지. 그 서류 마감이 언제더라? 손주 학원비 보내야 하는데. 혹은 지나간 일을 걱정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걱정과 계획은 뇌 입장에서는 격렬한 운동과 똑같습니다. 뇌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긴장 스위치가 켜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사자에게 쫓기면서 잠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에 쫓기면서 잠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 최고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긴장 스위치를 끄고 휴식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운동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대체하십시오.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의 해결책,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감사일기 3줄 쓰기입니다. 에이, 무슨 감사일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과학입니다. 걱정과 계획은 뇌의 문제 해결 모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감사는 뇌의 수용 및 안정 모드를 작동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수첩을 펴고 오늘 감사했던 1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오늘은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하루가 끝났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휴식 스위치를 켭니다. 3위만 지켜도 우리의 수면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2위는 더 심각합니다.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 2위. 이것은 우리의 소화기계와 호르몬을 직접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야식, 특히 당분이나 카페인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스생님, 저는 저녁 7시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라고 말한 최 여사님의 사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식단 일기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밤 10시에 꼭 사과 반쪽이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더군요.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 과일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낮에 먹으면 말이죠.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먹는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 든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계가 요동을 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새벽 3, 4시쯤입니다. 밤늦게 먹은 당 때문에 급격히 올랐던 혈당이 인슐린 작용으로 반대로 뚝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뇌는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새벽 3시에 이유 없이 잠이 깨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10중 8구 잠들기 전 먹은 당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요 하시는 분들, 그건 잠이 아니라 기절입니다. 수면의 질을 측정해보면 얕은 잠만 반복할 뿐 뇌가 쉬는 깊은 수면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디카페인 커피나 녹차, 초콜릿입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 제로가 아닙니다.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에게는 그 소량도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 최고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속이 출출하다면 이것을 드십시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대추차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신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대추는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동안에는 뇌도 위장도 쉬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넣는 것은 퇴근하려는 위장을 붙잡고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5위부터 2위까지는 아차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1위는 아마 헉, 내 얘기잖아 하실 겁니다. 한국인 90%가 매일 밤 저지르는 불면증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대망의 1위는 바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왜 1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1위인 이유는 이것이 앞서 말한 5위, 3위, 2위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최악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5위에서 말씀드린 밝은 조명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거실, 형광등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눈의 망막에 직접 빛을 쏘아댑니다. 뇌에게 지금은 한여름 대낮이다. 절대 잠들지 마. 라고 고함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3위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생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편안한 명상 음악만 들으시나요? 아니죠. 밤늦게 뉴스를 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온갖 자극적이고 화나는 소식들이 뇌를 흥분시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자극적인 영상들을 봅니다. 도파민이 마구 분비됩니다.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하고 흥분합니다. 셋째, 2위 야식보다 더 무서운 중독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중독시킵니다. 10분만 봐야지 하던 것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스스로 갉아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1위인 진짜 이유, 가장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뇌를 잘못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시죠?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종소리는 밥이라고 뇌가 학습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수면에 적용해보죠. 침대라는 공간은 뇌에게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잠이라는 한 가지 목적과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뇌는 침대 잠이라고 학습해야 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아,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봅니다. 읽은 각성 뉴스를 봅니다. 흥분 각성 드라마를 봅니다. 재미있는 각성, 심지어 침대에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침대는 일하는 곳이구나. 침대는 노는 곳이구나. 침대는 흥분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침대는 잠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침대에 눕는 순간 뇌는 아, 이제 일할 시간이다 라며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침대에만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이유, 우리가 뇌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60대 CEO분, 그분이 침대에서 한 행동이 바로 주식 시세 확인과 이메일 답장이었습니다. 뇌를 완벽하게 망가뜨린 거죠. 자, 그럼 해결책 1위인 만큼 가장 강력한 최고의 습관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은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침실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시술생님, 스마트폰이 알람인데요? 알람 시계 1만원이면 삽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1시간 동안 무슨 큰일 안 생깁니다. 대신 침대 머리맡에는 종이책을 한 권 두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종이책입니다. 이북 리더기도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종이책, 그것도 가급적이면 재미없는 책이면 더 좋습니다. 주황색 스탠드 불빛 아래서 종이책을 10분만 읽어보세요. 뇌는 블루라이트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적인 정보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는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아, 침대는 조용한 곳이구나. 쉬는 곳이구나. 잠자는 곳이구나. 이것이 바로 수면 환경 분리이며 전문가들이 불면증 극복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 5가지와 이를 대체할 최고의 습관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최악의 습관 5위, 잠들기 전 밝은 백색 형광등. 최고의 습관 5위, 주황색 간접 조명 스탠드 켜기. 최악의 습관 4위, 잠들기 직전 뜨거운 물 샤워. 최고의 습관 4위, 잠들기 90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 끝내기. 최악의 습관 3위, 격렬한 운동이나 걱정, 계획하기. 최고의 습관 3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감사일기 3줄 쓰기. 최악의 습관 2위, 야식, 특히 당분이나 카페인 섭취. 최고의 습관 2위,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대추차 한 잔 마시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습관 1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하기. 최고의 습관 1위,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대에서 종이책 10분 읽기. 이 5가지, 특히 1위인 스마트폰만 오늘 밤 당장 바꿔보십시오. 처음 3일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뇌가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 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 10시 침대에 눕는 순간 스르르 잠이 듭니다. 새벽에 깨는 일 없이 아침 6시까지 개운하게 주무십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고 온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약통에 의지하던 내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잠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일주일 뒤에도, 1년 뒤에도 우리의 밤은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수면제 용량만 더 늘어나겠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